공소시효 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시효. 먼저 나중에 보더라고 이제 제 말을 좀 들어주세요. 공소시효가 뭐냐? 공소시효라는 것은 범죄를 저질렀어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국가가 그 사람을 소치할 수 없도록, 즉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그런 제도예요. 더 이상 소치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고, 그래서 공소시효가 지나간 뒤에 기소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을 하게 되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형사소송법 326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326조에 면소 판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면소 판결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죠. 그래서 유죄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 그런 결과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뭐 어떤 절도를 저질렀어요. 절도를 저질렀는데 장발장이 빵 하나를 훔쳤어요. 근데 장발장이 걸리지 않고 평생을 잘 살고 한 50년을 잘 산 다음에 이제 임종을 맞이했는데 사베르가 착 찾아와서 너 50년 전에 빵 한 쪽 훔쳤으니 오늘 체포한다라고 딱 체포를 하는 거, 이거 정당할까요? 부당할까요? 얘기해봐요. 지금 막 숨을 멈추려고 지금 침대에 누워 있는데 잡아 기소를 해. 부당하다고 보입니다. 왜 부당해요? 공소시효라는 것이 한 면에서는 이런 소추 조건이, 그러니까 검사의 입장에서는 국가적인 제도일 수도 있겠지만 범죄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법적 안정성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50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공소를 제기하겠다는 것은 그 범죄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험에 빠뜨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범죄자에게 무슨 법적 안정성이 필요해요? 나쁜 사람인데. 나쁜 사람이지만은 나쁜 사람이라고 법적 안정성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는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이해를 못 하겠어? 네. 나쁜 사람에게 법적 안정성은 필요 없다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때요? 내일 지구가 망하면 여러분 뭘 하실 거예요? 내일 지구가 망할 때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내일 지구가 망하면 사과나무를 심고 죽겠다고 한 사람도 있었고, 내일 지구가 망하면 교도소에 있는 사형수를 다 잡아다가 다 꺼집어내서 사형수를 다 사형시키고 망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 자네는 내일 지구가 망하면 뭐 할 거야? 부모님과 부모님과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좋은 시간을 보내겠지. 네. 아직 결혼을 안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군. 그렇지. 그런데 아까 말한 내일 주가 망해도 사형수는 사형시키고자 한다. 즉 정의는 반드시 실현돼야 된다. 범죄인을 처벌하는 것도 우리 하나의 정의인데 그 정의는 반드시 실현돼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취한다면 공소시효 제도가 타당하지 않겠죠. 언제까지나 범인은 범인이고 그 사람이 오래됐다고 해서 처벌하지 않는 것은 부정한 것을 그냥 놔두는 거예요, 사회가. 부정을 없애고 정의로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 형벌인데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부정을 그냥 사회에 놔두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는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공소시효를 만들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우리 지금 학생이 이야기한 것은 법적 안정성이라는 면도 있죠. 그런데 이제 피고인이 오랫동안 소출하지 않고 있으면 그 상태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 나중에 그 삶을 막 헝클어뜨리는 것은 너무 그 피고인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이제 항변이 될 수 있는데, 그러나 어차피 형벌이라는 것이 피고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피해를 줘야 되는데 왜 그 경우에는 피해를 주지 말라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또 다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간이 오래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얘기해 보세요. 시간이 오래되면은 이제 그 사람을 기소하기 위한 증거나 관련 증인 같은 경우 것을 찾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기소를 하더라도 제대로 재판이 이루어질지가 의문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소를 해서 그런데 증거가 없어졌으면 어차피 기소를 해도 무죄가 될 거니까 뭐 기소하라고 놔두죠. 증거가 없는데 뭐 어때요? 그럼 피고인한테는 어차피 기소 하나하나 유리하잖아. 근데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피고인 입장에서는 공소시효가 없이 계속 그렇게 방치되는 상황이 된다면 오히려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그 범죄를 그러니까 법을 집행하진 않았지만은 그 장기적으로 그 사람이 그 기간 동안 이렇게 불안에 떨거나 그 숨어 살았던 시간을 생각하면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그런 오히려 다른 그런 처벌로서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처벌을 받았으니까 또 처벌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나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피고인이 지금 우리 학생이 얘기한 것은 오랫동안 피고인이 불안에 떨는 것 자체가 일종의 처벌이다라고 볼 수 있죠. 처벌이라고 할 수 있고 오랫동안 불안에 떨은 것이 처벌이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국가의 형벌의 효과는 달성된 것이다라고 하는 논변이 가능하죠. 불안에 떨었다. 불안은 형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런 면에서는 뭐 어느 정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형벌이라는 것은 불안은 우리 형법에서 형벌이라고 안 써 있고 다른 징역이나 이런 게 형벌이 됐으니까 그럼 불안만 하면은 대체할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오늘 자네 눈을 한 대 때리고 가서 나 불안하게 살게. 그러면 또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는 좀 뭔가 이것도 일면은 맞아요. 맞는데 이것만 갖고는 좀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이것도 그러니까 형벌의 일정 부분, 즉 고통을 가한다는 의미의 형벌의 일정 부분은 우리가 이 불안을 통해서 이렇게 대체할 수 있지만 완벽하게 대체는 안 된단 말이지. 그럼 또 이제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느냐? 형벌의 그러니까 요 얘기를 조금 확장시키면 불안했던 것 때문에 오랫동안 불안했던 것 때문에 형벌의 필요성이 좀 약해졌다라고 볼 수 있죠. 꼭 그 사람을 이제 와서 처벌할 필요가 있겠냐? 오랫동안 그 사람이 불안에 떨었는데 그러한 형벌의 필요성이 약해졌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어떨까? 여러분 그 초등학교 때 짝꿍이랑 싸운 적 있지? 싸웠어 안 싸웠어? 안 싸웠어? 너무 모범생도 별로 안 좋은 거야. 좀 싸우기도 이게 개구장이라도 줬다. 뭐 이렇게 튼튼하게만 자라라 해서 초등학교 때 그러면 줬어. 자네는 안 싸웠다고 하니 자네 뒤에 있는 학생이 싸웠다고 가정을 하고 초등학교 학생이 싸웠으면 그때는 정말 미운데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 또는 나중에 뭐 늑수구레 해가지고 나랑 싸웠던 그 초등학생 짝꿍을 만나면 그때 미웠던 생각이 계속 남아 있을까? 오래 지나면 나랑 싸웠던 그 짝꿍 어떻게 변했을까 궁금하다. 걔는 보고 싶기도 하네. 그때 좀 많이 다퉜지. 껄껄껄 이렇게 생각이 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범죄의 피해를 받은 사람이라도 그 피해를 받을 그 즉시는 굉장히 이제 처벌을 원하는 욕구가 강할 수 있는데 이게 오래되면 될수록 그러한 처벌의 욕구가 좀 희박해지는 면이 좀 있지. 희박해지는 면이 있고 이에 따라서 국가도 그 사람에 대해서 처벌하려고 하는 필요성이 점점 약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래되면 점점 처벌의 필요성이 약해진다고 볼 수 있고 그래 세월이 약이라는 것이 있듯이 또 오래되면 추억은 다 아름답게 변하는 면도 좀 있고 그렇다고 범죄가 아름답다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형벌의 필요성이 약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형벌의 필요성은 약해지는 대신 만약에 이때 형벌의 필요성이 약한데 우리 아까 말한 것처럼 법적 안정성과 관련해서 본다면 그때 잡아다가 막 이렇게 처벌을 하는 것은 형벌의 필요성은 약한데 고통은 강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 피고인의 고통은 강하고 형벌의 필요성이 약한데 이걸 굳이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이제 논변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의 논변은 요거는 실체법적으로 이제 접근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아까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좀 뭔가 좀 증거 면에서 접근을 해보면은 이제 소송법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소송법정을 접근해 보면 오래되었을 때 검사도 증거를 찾을 수가 없겠지. 찾을 수 없어. 검사도 처벌할 그 증거가 찾기 어렵지만 마찬가지로 근데 검사 이게 유죄 바로 재판을 했다면 유죄에 해당하는 증거가 유죄인 듯한 증거가 2개가 있고 무죄인 듯한 증거가 한 20개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것이 다 없어지고 나면 그때 당시에 재판을 했다면 무죄 증거가 훨씬 많아서 무죄가 됐었을 텐데 다 없어지고 나서 재판했는데 우연히 이 2개만 남아있다. 그럼 이 사람은 유죄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증거가 없어진다는 것은 동시에 검사한테도 불리하지만 피고인에게도 더 불리해질 수도 있다. 또한 피고인이 결국 무죄가 반명되더라도 증거가 없는데 계속해서 헤어나기 어려운, 그래서 나중에 결국 무죄한다 하더라도 그 많은 그 재판의 고통 이런 것들을 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러한 소송법적인 관점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증거가 산일된다, 일산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그러면 공소시효라는 것을 만들자. 오래되면 이것을 처벌하지 않는 쪽으로 하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공소시효 제도가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이 공소시효 제도가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근데 한 대 따기 때린 폭행죄나 사람을 죽인 살인죄나 똑같이 뭐 10년이든 20년이든 똑같은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있다고 하면 부당하니까 좀 약한 범죄는 조금 강한 범죄는 이제 길게 이렇게 해서 공소시효를 두었어요. 그런데 그게 기본적인 생각인데 우리가 또 보다 보면 범죄 중에는 아주 극악한 범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인륜 범죄들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반인륜 범죄들은 세월이 아무리 가도 형벌의 필요성이 줄어들지 않아. 예컨대 인간을 가지고 막 요리를 하는 그러한 뭐 아주 그 잔인한 범죄가 있다. 또는 인간을 막 집단적으로 살해하는 범죄가 있다. 인종 청소시키고 이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 그냥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휴머니즘에 반하고 우리 인간의 존엄성에 반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게 만들어진 것이 그게 이제 처음 문제됐던 것 중에 하나가 2차 대전 때 나치 전범들이 유태인 학살도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인종 청소한다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처벌하지 않으면 우리 또다시 이런 인류에 이런 사람들이 또 생길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런 거는 이제 배제를 하는 쪽에 이제 입법들이 생기게 됐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어요.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는데 우리 이제 화면을 한번 좀 봐주시면 1979년 10월 26일 날 이제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군부가 정권을 이렇게 잡는 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있었고 그 민주화운동을 이렇게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렇지만 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 이거는 단순한 살인이라고 좀 하기 좀 어렵죠. 여러 집단적인 뭐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우리 이제 과거 우리 권위주의 정권에서부터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군부에 의한 민간인 학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뭐 잘해야 살인죄죠. 이제 살인죄고 여기에서 이제 잘해야가 아니라 뭐 가장 극형이 사형인데 이 당시 사형에 적용됐던 공소시효는 15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법정형이 사형이면 공소시효가 15년이다라고 하는 법이 이제 형사소송법이 있었고 그래서 1980년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1980년부터 15년이 지난 1995년이 되면 공소시효가 다 완성될 처지에 있었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모두 좋다. 공소시효 뭐 15년 지나면 우리 그때의 일을 다 잊고 이제 잘 살자. 이렇게 국민들이
그런 사건이라면 공소시효를 적용해도 되겠죠. 근데 꼭 그렇지 않죠. 최근에 무슨 요거 어떤 영화가 있었지? 요 그때 당시에 5.18 희생자들이 뭐 당시 5.18에 대해서 주동자에 대해서 보복을 한다는 내용의 영화가 뭐 있었지? 26년이라는 영화가 있었지. 그럼 26년이 지나도 그 영화에 의하면 그 영화의 주인공들은 새록고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일들이란 말이지, 그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형벌의 필요성이 약해지는 그런 범죄가 아니다. 이런 이제 주장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이것을 처벌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필요성이 있게 되죠. 이 처벌을 하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거를 처벌할 수 있는가? 15년이 지나면 처벌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처벌할 수 있는가? 자, 좋다. 그러면은 이 경우 이렇게 큰 범죄, 단순 살인이 아니고 이거는 당시 내란죄였죠. 내란죄에 의한 살인, 이런 나의 내란죄 같은 것들은 이거는 공소시효를 아예 없애자라고 하는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었어요. 그래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공소시효 배제 이 법률을 만들었는데 이 법률이 바로 여기서 보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법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죄 같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다. 영원히 처벌할 수 있다라고 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법을 만들고 시행되는 것이 1995년 12월 21일이었어요. 이게 시행된 날짜였죠. 근데 5.18은 1980 그때 민주화운동 때 사망 날짜는 5.18 즈음이었어요. 5.18 전후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즉 내란죄, 내란 살인 이런 것들은 5월 28일 전에 있으니까 이때 이미 그 15년의 공소시효는 다 완성돼 버린 상태이죠. 그러면 이 법을 만들어 봤자 원래 이 법을 만들고 적용하려고 했던 저 사건에는 적용을 할 수가 없고 이미 끝났으니까 적용할 수가 없고 그러면 법을 만들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또 하나 만들었어요. 법을 또 하나 만들었는데 어떤 법을 만들었냐면 좋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1993년 2월 24일까지는 1993년 2월 24일까지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법을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었어요. 이 법에서 공소시효를 정지시켜 놓으니까 이때부터 공소시효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가 이때 비로소 즉 1994년 2월 25일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고 그럼 공소시효가 진행돼서 95년 12월 22일은 기껏해야 2년 남짓 지났으니까 기소를 할 수 있게 됐죠. 이런 상태로 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법에는 난점이 있는 거야. 이 법을 이제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법이 옛날부터 만들어지고 5.18이 있었고 이랬다면 공소시효가 정지되고 이 사람 처벌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범행은 다 있었어요. 범행은 다 있었고 나중에서야 비로소 이 법을 만들어서 소급해서 적용하겠다는 거지. 소급해서 적용했다는 것이고 물론 5월 18일만 범죄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 후에도 계속 있었기 때문에 예컨대 1980년 12월이나 1981년 1년에 있었던 범죄들은 아직 15년이 막 안 지난 것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5월 18일에 있었던 것은 12월 22일쯤에는 이 법이 시행된 12월 22일쯤에는 이미 시효가 끝난 상태란 말이야. 그래서 시효가 끝난 뒤에 너 지금까지 있었던 거 열심히 달려왔지만 안 달린 걸로 할 거야. 그리고 너 지금부터 계산하니까 안 됐네. 그리고 너는 이제부터는 공소시효가 없어. 이렇게 해서 처벌을 하는 것은 소급효 금지에, 소급입법 금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라고 하는 헌법적인 태클이 생겨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이런 헌법적인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판단을 하고 싶어요? 하나는 국민의 법감정에 비춰봤을 때 소급입법 금지를 그렇게
뭐 그렇게 이렇게 고소할 필요는 없다. 이것은 처벌을 해도 된다. 즉 국민의 법감정상 소고기법 원칙은 적용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하는 주장, 그런 주장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재임 기간 중, 즉 다시 말하면 이 93년 2월 24일이 무슨 날이냐면 당시 그 5.18 사건의 두 주동자로 알려진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 두 양반이 이제 전직 대통령이 주범으로 돼 있는데 그 중에 노태우 대통령의 재임 기간 말일이 2월 24일이에요. 그래서 이때까지 정지시키고 요 다음부터는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게 되는데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액상 얘기한 것처럼 재임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을 하게 된 것이지. 여기 대해서 제가 잠깐 뭐 여담인데 둘 다 뭐 타당한 얘기고 우리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법률가가 되려는 여러분에게 제가 좀 당부를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요 부분이 먼저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국민의 법감정은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국민의 법감정이 우리 법률가들의 어떤 판단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기준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법감정만으로 어떤 결론을 내리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정치가는 국민의 법감정에 따라서 입법을 할 수 있고 뭐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법률가는 감정이 시키는 대로 또 다시 말하면 여론이 시키는 대로 뭐 무조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법률가는 하늘이 무너져도 세워야 될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필요에 따라서 이 원칙 버리고 저 원칙 세우고 또 다시 필요해서 저 원칙 버리고 이 원칙 세우면 그 사회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도대체 기준이 없어지는 거니까요. 법률가란 건 뭐냐? 모든 여론이 빨갛다고 했을 때 빨간 게 아니고 파란 것도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 소수의 의견, 이 의견이 있을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바로 법률가의 임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처벌 욕구가 강해도 그 처벌을 할 수 있는 타당한 논리가 있지 않은 한 처벌을 못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법률가의 입장이죠. 그렇지 않고 처벌해야 된다고 이렇게 막 처벌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정치고 더 나아가서 어떤 폭력이고 뭐 인민여편에 지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법감정 때문에 이렇다고 하는 논변은 조금 좀 조심해야 될 논변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법감정이 처벌하려면 그럼 법감정이 그래서 처벌하고 싶은데 그래도 우리가 처벌을 해야 될 논거는 뭐냐? 우리가 소고기법 금지라는 것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또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우리 인류가 많은 역사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축적해 보니까 이런 원칙이 필요하다. 이런 원칙이 정말 좋다라고 해서 만든 거예요. 아무리 5.18 이게 큰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인류 역사에 비춰봤을 때는 굉장히 조그만 사건일 뿐일 수도 있어요. 그죠? 크게. 근데 이러한 구체적인 일이 하나 생길 때마다 이 원칙을 팍팍 바꿔버리면 무슨 사회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법감정 때문에 처벌을 한다면 무슨 논리로 처벌할 수 있는가? 이 논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지. 그럼 재임 기간 중에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참 적절한 주장이고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고 이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는 논리가 입법화된 것이 바로 5.18 특별법이죠. 그러면 만약에 이 논리, 재임 기간 중에는 공소시효가 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 해석상 당연히 요청되는 그 해석이다라고 한다면 5.18 특별법은 굳이 법을 만들지 않았어도 되는 법이죠. 그러니까 확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이미 다 법에 의해서 그렇게 그런 시효 법리에 의해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진행되지 않은 거지만 확인하는 의미로 법률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반론도 있을 수가 있죠. 통상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이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막는 것은 공소시효 진행되는 게 법률적인 장애 때문에 공소시효 장애가 있을 때 그것이 정지되는 것이 원칙이고 사실상의 장애는
정지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공소시효가 오늘 끝나는데 그래서 검사가 막 조사를 해서 오늘 기소를 할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검사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또는 뭐 갑자기 배탈이 났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어. 그러면 검사가 내가 기소하려고 그랬는데 입원해서 기소를 못했습니다. 내가 그래서 입원해서 갔다 올 동안 일주일 동안 내가 일을 못해서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할 사정이니까 이 공소시효 일주일간 연기시켜 주세요. 공소시효 그동안 정지됐어요. 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겠어요? 안 들여지겠어요? 그것은 안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뭐냐면 공소시효가 제기할 수 없었던 사정에 어떤 사실상의 장애가 있다고 해서 공소시효가 정지되지는 않는다는 거지. 피고인이 도망갔다고 정지되고 이러지 않는단 말이지. 이러지 않고 법에 정한 그런 사유가 있을 때, 법률적인 장애가 있을 때 정지되는 것이다. 그러면 요 재임 기간 중에 법이 그러면 전두환 노태우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하지 말라라는 법이 만들어진 바는 없어요. 법적인 장애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당시 대통령이기 때문에 검사들이 대통령을 상대로 기소를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겠지. 그래서 기소를 못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거는 사실상의 장애일 뿐이다라고 볼 수 있죠. 뭐 우리가 인간적으로 자기를 임명해 준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용기 있는 검사는 하겠지만 그런 용기를 가진 검사가 몇 명이나 되겠어. 그냥 사실상 못하고 있었다. 그럼 사실상의 장애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면서 그래서 이것은 정지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대통령일 때는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가 되지 않는다고 헌법에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그러니까 헌법이 정한 공소시효 정지 사유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우리 헌법재판소의 입장이기도 해요. 대통령 소추를 제한하는 것은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재임 기간 동안은 가지를 않는 거지. 그렇다면 노태우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그 이후로 93년 2월 24일까지 가능하지만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는 안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그 논리만 갖고는 좀 뭔가 안 된다. 뭐 다른 논리도 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뭐 계속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간단히 이제 얘기를 해주면, 요 반대 논리로서는 대통령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예컨대 조직폭력배의 보스처럼 막 힘으로 누르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법 질서를 수호하고 법을 집행하는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의한 장애는 법적인 장애로 볼 수 있다라는 논변도 내세워져 있고, 또 하나는 사실상의 장애라고 해서 언제나 안 되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도 중대한 사실상의 장애는 정지가 될 수 있다라는 논변도 내세울 수 있고, 어떤 이러저러한 논변들이 이제 내세워져 있어요. 그러한 논변들이 맞다면, 그러한 논변들을 받아들인다면 이 법률은 그냥 확인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공소시효 소급표 문제도 아니죠. 공소시효가 그냥 공소시효 내에 기소된 것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러한 논변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견해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정지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입장에 취한다면 이것은 이미 완성이 된 거고, 이미 완성이 되었을 때 소급해서 처벌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이때도 진정소급표와 부진정소급표, 즉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공소시효를 늘리는 경우, 또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경우와 공소시효가 완성된 뒤에 하는 경우, 즉 공소가 완전히 완성된 경우에 소급해서 공소시효를 폐지하거나 늘리는 것은 진정소급표고,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도중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늘리거나 폐지하는 것은 부진정 소급표라고 하고, 이 양자를 통해서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이거를 소급표를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또 다른 쟁점이에요. 이것은 오늘 거기까지 다 하긴 좀 어려우니까 그런 쟁점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학설들이 좀 나누어지고 있는 상태이죠. 또한 이제 공소시효 문제는 형벌 자체가 아니니까 형벌 불소급 원칙과 원칙이 바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하는 주장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절차법적 규정이니까 그런 주장도 있을 수 있고, 또
형벌 규정, 실체법적 형법 규정은 아니지만 그러나 형사 처벌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형벌 불소급 원칙이 그런 엄격한 원칙이 적용돼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견해들은 나뉘어질 수 있고, 그런 이제 것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막 논쟁이 됐는데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이거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이 되지 않았어요. 견해는 나뉘어졌지만 위헌이 필요한 6명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위헌 결정이 안 됐고, 이제 그러니까 위헌 결정이 안 되니까 이 사건은 판례가 있었는데 그 위헌 결정이 안 된 96헌가 2에서 합헌 결정이 났죠. 결국 합헌이 났고, 이것을 바라보고 있던 96도 3376 대법원 사건에서는 이 합헌 결정이 났으니까 이 법률이 합헌이고, 따라서 이 법률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정지되거나 정지된 걸로 보고 처벌할 수 있다라고 해서 결국 처벌됐게 됐죠. 처벌한 것은 역사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 사유이실 거예요.